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요란했던 장마가 지나고 이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더운 날씨도 날씨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다시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수산물 시장인 마산 어시장. 여름 휴가철 외지인들로 북적여야 할 시기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손님이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죠. 60%, 70% 넘게 떨어지죠. 많이 떨어졌어요. 생선이라든지 야채라든지 모든 거 사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작년에는 정말 일이 서가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많이 취소 다 됐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던 마산 어시장. 잠잠해지나 싶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저녁 장사만 하는 점포가 있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근 가게들도 사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노력을 함에 불구하고 손님들이 찾아주지 않는 장마로 인해서 너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때도 손님도 오지 않았고 장마와 코로나와 같이 겹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폭염까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19와 함께 더욱더 더 힘든 상황이. 긴 장마를 끝으로 찾아온 폭염에 무서운 코로나19 확산세까지 유례없는 잔인한 여름에 나고 있는 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는 어떻게 나눠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 동안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 사이면 2단계, 100명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면 3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경우 1단계일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가 되면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3단계까지 격상되면 그 기준이 10명 이상으로 훨씬 엄격해지는데요. 스포츠 행사도 1단계일 때는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가능한데 2단계부터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은 어떨까요? 1단계에서는 대부분 운영이 허용되지만 2단계가 되면 제약이 생깁니다.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곳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그 외의 시설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등을 통해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으로 가보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1단계일 때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데 2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3단계까지 격상이 되면 등교 수업은 할 수가 없고요. 원격 수업으로 하거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출근을 분산시켜서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재택근무를 늘려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은 물론 아직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몸이 아플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생필품을 구매할 때 출퇴근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식보다는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시켜서 드시는 게 낫겠고 운동 역시 집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주시고요. 쇼핑 역시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 주문을 활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가 안 되는 곳이나 사람이 많은 밀폐, 밀집, 밀접 공간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응원을 하는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자제합니다. 사람 간 거리는 2m, 불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악수나 포옹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역시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국민 행동 지침 알려드렸습니다. 지난주 김해 상동면의 산업용 기초 화합물 도매 창고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엔진 오일과 같은 인화성 물질이 불에 탄 만큼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는데요. 불은 꺼졌지만 인근 주민들은 일주일째 악취를 호소하고 있는데 화재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주민들은 지독한 냄새로 한여름 문도 열지 못한다며 숨막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기름통이 펑펑 터지며 거센 불길이 치솟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지난 12일 김해 상동면의 엔진오일 첨가제 등을 보관한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장 3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당시 인화성 물질로 화재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됐던 상황. 다행히 불은 인근 주택가로 번지지 않았고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난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재 이후 계속되는 악취 때문입니다. 화재 현장 바로 옆에 거주하는 이순연 씨는 화재 이후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로 숨조차 쉬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져 일주일째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최고 가깝게 나오니까 엄청 냄새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 숨을 못 쉬 진짜 정도예요. 손님들 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기름 냄새야, 아이고 기름 냄새. 냄새 너무 많이 날 땡에는 물수건 해가지고 코 밑에 지금 마실 정도예요. 이미 화재 당일 저녁 현장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양산 물금 등에서도 바람을 타고 간 기름과 가스 냄새로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다음 날 양산에서는 기름 냄새가 옅어졌지만 화재 주변 김해 주민들은 일주일째 지독한 기름 냄새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냄새, 전문가들은 휘발성 화합물인 벤젠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독면과 같은 전문 마스크가 아니면 기름 냄새를 막는 건 불가능한 상황.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계열일 것 같고요.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휘발이 되거든요. 단기간적으로는 두통이라든가 또 눈이 따갑거나 천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호흡 곤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올 수 있거든요.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현장에 와보니 시커먼 기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기름으로부터 나는 냄새 때문에 저조차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주민들은 이 기름 냄새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의 현장 감식이 이루어진 19일. 경남도와 김해시 등 관계기관들이 모여 피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해시는 주민들의 악취 피해가 화재 폐기물 처리가 완료돼야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것을 어떻게 포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안 되거든요. 폐기물 수거가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마 그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거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신고한 화재 폐기물 정리 기한은 10월 말. 하지만 김해시청은 앞으로 일주일 내로 모든 정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을 빨리 처리하는 한편
포장재 등으로 폐기물을 덮어 휘발성 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1차 대책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폭염 속 논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들은 온열 질환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권수경 기자가 초기 증상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경북 예천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50대가 사망했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체온이 좀 높은 걸로 41도 정도 나온 거, 41.4분이 나온 걸로. 지난 18일에도 경남 고성의 한 밭에서 7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인이 찾았을 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방심하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6명이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2시, 어르신이 밭에서 열매를 수확합니다. 땡볕에 달궈진 땅의 온도는 60도 가까이 됩니다. 물 마시고 수박 먹고 뭐 먹고 자꾸 먹어야 돼. 땀 그만 흘릴 만큼. 딱히 쉴 데는 없죠. 쉴 때 저 있잖아요. 저. 저거 말고는. 그 말고 없지. 버떡하고 집에 가고 그래요. 뜨거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면 과도한 열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의식이 희미해진다면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체온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흐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쪽에 이제 내부 온도가 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몸을 좀 닦아주고 수분을 이렇게 보충시키면 대부분 이렇게 좋아지고요.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분을 보충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여름철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높아 음식에 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계절 중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겨울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세균인데 여름철 날씨가 세균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30도 부근이라 여름철에 발생이 잘 되고요. 특히 습도가 많은 조건을 세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보관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어패류는 물에 잘 씻어서 소금기를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식중독 세균의 경우 60도 이상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은 되도록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용수로 지정된 생수 등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천이나 하수가 범람했을 경우 채소류나 지하수가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하고 실외에 있는 장독에는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설사나 고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문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가족 간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격리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역대 최장 장맛비로 도로 면입하여 생겨나는 이른바 포트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방주시와 서행운전이 포트홀 사고 위험을 줄이는 해법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립니다.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내려앉은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아스팔트 위에 차의 무게가 반복적으로 더해지면서 생깁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포트홀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서울 도로 위에 생긴 포트홀은 7천여 개. 8월 연평균과 비교하면 1.5배 늘었고 지난달보다는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포트홀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볼 때는 그래도 피하는데 못 볼 때 털컥 하면 핸들도 틀어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사고나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 위 지뢰라고도 불리는 포트홀. 전문가들은 평상시 안전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을 예의주시해야 포트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운전 중 포트홀을 발견하더라도 급하게 차선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만났더라도 속도를 줄이면서 지나가는 거지 핸들을 갑자기 꺾거나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급제동이나 급조향 등의 조작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죠.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돼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나긴 장마에 움푹 파인 도로. 역대 최장 장마는 건강과 안전 위협뿐 아니라 도로 위 교통사고 위험도 키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광복절 집회 대응에 투입된 경남 지역 경찰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1, 2기동대 121명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당시 총 14개 지방청 소속 90여 개 중대 7,613명을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주변 도로, 지하철역 입구 등에 배치해 집회를 관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하반기 계획됐던 지자체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개최 예정인 제4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취소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가리비 등 수산물을 판매할 방안을 찾겠다고 고성군은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 16일부터 4일 동안 열릴 예정이던 제34회 우포누리와 함께하는 비사벌 문화제가 취소됐고 하동군도 당초 올해 5월 예정됐다 한 차례 연기됐던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 의장과 장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명 투표를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나머지 의원 6명은 무기명 투표로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무기명 투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머지 의원 6명이 퇴장했습니다. 결국 운영위원회 소속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만 기명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해 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연장합니다. 김해 시는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않은 임대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 종식 때까지 정책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 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왔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김해 지역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660명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